올해도 다양한 택시업계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지부 대의원 김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개인택시 3대 가격 변동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개인택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택시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양수양도 조건 완화와 주변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부재 해제의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사안들이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부재 해제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택시 가격이 저는 지금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하락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미 올랐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격이 지금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현 시국이 안정화가 되면 하락되어 있던 가격이 저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콜이나 손님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된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개인택시 진입 요건의 완화입니다. 예컨대 지금의 경력 폐지가 진입 요건의 완화인 것이죠. 이번 2월부터 그 양수교육 추가로 인원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1월 27일 날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는데 이미 상반기 교육 접수가 거의 싹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경력 폐지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풀어놓고 인원도 대폭 확대를 했지만 지금 접수하는 인원의 관심사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파생되는 요건은 현재는 한두 가지 정도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진입 장벽과 관련된 경력 폐지 이후에 이것과 연계된 부분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개인택시 대리운전, 두 번째가 개인택시 구입 자금 대출 제도, 세 번째가 서울시 연령 제한 등입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부산처럼 활성화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파는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목돈이 없어도 개인택시로의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간다면 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력 폐지를 통해서 개인택시로의 진입을 지금 풀어준 상황입니다.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위한 택시 구입 자금 대출을 제도화시켜서 저는 뒷받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세대 교체와 맞물려 코로나19 상황에 청년 실업 구제 정책으로 정부도 반대할 명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서울시가 양수양도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시가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고령화되는 택시 산업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교육의 그런 대폭적인 인원 확대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택시 임대 제도가 분명히 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력 폐지로 진입 장벽을 허문 후에 정말 많은 가격 변동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조합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개인택시 가격의 안정화를 바라고 계시는데 앞에 말씀드린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세적 측면에서 보면 올 한 해는 상승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시 정책은 두 군데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택시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늘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가 운수사업법상의 상당한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큰 틀을 만들고
새로운 면허체계 등은 국토부가 총괄하지만 요금, 면허관리, 부재 등 서울시에 넘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직접 못하고 모빌리티위원회를 통해서 부재 해제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권고는 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그 부재 해제 문제를 넘긴 상태인데 모빌리티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을 보면 후속으로 더 강력한 권고 조치나 지침 변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 요즘 지자체에서도 점점 허물어지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선 부천이 그렇습니다. 안양이나 성남은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의정부가 최근에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도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이것은 개인적으로 서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워낙 신중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 택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 양도 조건의 완화, 부재 해제, 부수적으로 대리운전 활성화를 통한 임대제도 방안,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택시 구입 자금 대출 제도화 등 앞으로 연합회나 개인택시 조합이 서울시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절실히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조합원님의 업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연합회나 조합에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밥값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님의 건강과 안 좋은 은행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힘이 되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